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편입을 통해 1년 만에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한 이도연입니다. 성실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현재 나이대에서는 학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학벌 상승에 대한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해커스 편입 합격생 후기를 보게 됐는데 이때 신뢰를 느껴서 해커스 편입을 선택하였습니다. 해커스 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담임 선생님의 관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따뜻한 상담을 자주 받아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편입을 준비할 수 있었고, 특히 선생님이 조언해 주시는 공부 방식들을 적용해서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능 영어를 준비할 때는 항상 2등급 아니면 1등급이 나왔었고, 수능에서는 영어 1등급을 맞았었기 때문에 편입을 시작하는 데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처음 학원에서 본 월말고사에서도 100분위가 좋게 나와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수가 한결같지 않았고 성적이 떨어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부정적인 생각만 떠올랐지만 계속해서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 상담을 받고 멘탈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해커스에서 진행하는 관리, 상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수험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매달 한 번씩은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하는데, 상담할 때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필요한 부분과 보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이 하락해서 자신감이 떨어졌던 시기에 독해가 매끄럽게 해석이 안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가 공부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려주셨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니 성적이 다시 오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를 볼 경우 반석차부터 해커스 전체 100분위까지 나오니 저희 실력과 위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선생님은 논리 정영진 선생님입니다. 형진 선생님의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재밌어서 귀에 쏙쏙 박힌다는 점입니다. 아침 수업이라 졸릴 때가 많은데 형진 선생님의 수업은 재밌어서 졸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별로 나오는 논리 문제들을 계속해서 분석하시고 최선의 풀이 방식을 알려주시기에 학생에게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저의 경우 수업 이후에도 자주 찾아가 질문을 드리고 카톡으로도 질문을 드렸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진심을 다해 알려주셨습니다. 초반에는 논리 문제가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 겁을 먹었었는데 선생님의 재밌는 수업을 통해서 논리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빨리 풀려고 노력하다 보니 논리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재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선생님입니다. 편입 공부를 할 때는 우울한 날이 많은데 형진 선생님의 수업이 있는 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형진 선생님 최고입니다. (1월부터)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는 단어와 문법을 최대한 가져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편입 단어를 외울 때는 너무 어려워서 2시간 이상이 걸렸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외우니 어려운 단어도 눈에 익숙해져 잘 외울 수 있었습니다. 문법은 윤광던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암기했습니다. 그날 배운 개념은 그날 집 가서 외웠고 선생님의 암기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 때 외웠던 공식이 나오면 10초도 안 걸리고 문제 적용해 풀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독해와 논리의 공부량을 늘렸습니다. 독해는 무조건 교재 중심으로 반복해서 읽었고 주요 개념과 주제가 나온 지문은 익숙해질 때까지 읽었습니다. 논리도 형진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며 해커스 편입 기출논리 920제 교재를 구매하여 계속 풀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독해와 논리의 숨 공부 시간이 컸지만 그런 와중에도 단어와 문법은 계속 암기했습니다. 편입을 준비하며 느낀 바는 상반기에 열심히 외웠던 단어와 문법이 하반기에 갈수록 모의고사 성적에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기초를 단단하게 잡아놨기에 후반에는 독해와 논리에 집중할 수 있었고 성적 또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성적이 좋지 않아도 꾸준하게 공부를 한다면 후반에 단단한 성적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매일매일 단어는 100개 이상 외웠고 문법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교재를 펴서 암기할 부분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스터디 플래너에 작성하고 계획한 공부를 다 할 때까지 학원 자습실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학 원서 작성 시기에는 담임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작성했습니다. 저의 경우 단어와 독해에 자신이 있었기에 독해 문제가 많은 타임어택 시험이 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맞는 시험 유형을 찾아 이에 맞춰 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공부를 1년 동안 열심히 해왔지만 편입이라는 시험의 문이 워낙 좁다 보니 다 떨어질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첫 발표한 학교에서 불합격을 마주하니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 합격한 한국외대의 합격증을 확인하니 안도감이 가장 컸고 빨리 부모님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후 부모님께 알리니 의외로 덤덤하게 등록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 저 몰래 저에 대해 자랑을 하고 다니시니 뿌듯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작년에는 공부를 한 시간이 많았기에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고 합격증 또한 한순간에 나와버리니 기쁘면서도 어안이 벙벙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성적에 영향을 많이 받아 슬럼프가 자주 오는 편인데 슬럼프가 올 때마다 저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위축된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주시는 조언들을 통해 공부 방식의 틀을 다시 잡으며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휴식 이후에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작은 목표들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석차가 낮더라도 매주 작은 목표를 세우며 차근차근 올라간다면 후반에는 누구보다 단단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불안함과 같은 반 사람들과의 경쟁의식을 느끼며 공부에 임하는 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편입 공부를 할 때는 힘들고 지치지만 힘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화이팅!